자, 올 시즌 LG 트윈스의 야구가 점수가 많이 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야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결과예요. 1대 0으로 이기던 10대 0으로 이기던 이기면 강팀이에요. 그러니까 LG 트윈스는 지금 현재 KT 위즈의 반경기 차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하고 있죠. 유영찬 선수의 부상 이탈, 그리고 문보경, 문성주, 최원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멋진 경기력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멋진 순위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야, LG고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2위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우승을 했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LG 트윈스의 우승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그리고 야구는 1위 1비 어제 이겨도 오늘 이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44경기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리핏 우승이 제 올해 목표고 소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승을 위해서 주전을 반드시 고집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정빈, 이영빈, 송찬희, 천성호, 이재원도 키워야 하느냐? 정말 어려워요. 연결 감독님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을 고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못됐다? 이거는 모든 게 다 결과로 입증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전들이 잘해서 이기면 연경 우승을 하면 연결 감독님의 결과가 무조건 맞는 거죠. 만약에 이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문정빈, 이영빈, 송찬희, 천성호, 이재원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조금 못하면 야 역시 너희들은 수비가 안 돼. 야 역시 너는 변화고 약점이 안 돼. 아이고 너는 이제 이 끝났다. 뭐 아름다운 뭐 3주였구나. 이제 너 제자리 찾아가는구나. 라는 잣대로 이 선수들에게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전히 다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어떤 선택을 해도 무조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정빈의 차례다. 영경욱의 선택. 안타 안타 투런 폭황. 무명 내야수는 증명했다. 자, 사실 올 시즌 진짜 그렇죠.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걸 살리는 것 또한 선수의 능력이다. 문정빈 선수 23살, 23살이죠. 어떻게 살리는지 보여줬어요. 5번 타자 17일 날 3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선제 투런 포함 홈런, 투런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자, 2022년도 신인 드래프트 2차 8라운드 전체 77순위 하위 라운드죠. 퓨처스 리그에서만 뛰었어요. 2024년도 무려 타율이 4할 8푼 9리. 빼어났지만 1군에서 기회를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수비가 내야수였고 이미 LG 트윈스는 우승권 도전 팀이었기 때문에 문정빈 선수가 아무리 퓨처스에서 날고 기어봐야 LG의 주전 라인업을 뚫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 이 주전으로도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고 우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LG가 점수가 잘 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퓨처스 선수들도 한 번씩 쓰는 거예요. 지난해 그래서 1군에서 기회를 잡았는데 21경기 30타수 5안타 1할 6푼 7리 통합 우승을 차지한 팀에서는 좀처럼 기회를 차지하기 쉽지 않죠. 올 시즌에도 침착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퓨처스 리그 타율 3할 2푼 7리 6개의 홈런이 눈에 들어오죠. 32안타 중에 24타점, 출루율 4할 9리, 장타율이 5할 9푼 1리, 출루율 장타율 1.001.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이래요. 우리가 이재원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야, 퓨처스 성적 이거 좋아봐야 어차피 1군에서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은 그냥 기회를 받기 위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적이 절대로 1군에서의 성적을 의미하지가 않죠. 자, 당시 연기혁 감독은 문정빈을 곧바로 7번 타자 1루수에 1루수 좋다고 해서 계속 보고 있었다. 김성진에게 기회를 줄 만큼 주고 이제는 정빈이 차례가 온 것이다. 오자마자 바로 스타팅에 나가는 게 좋겠다. 또 왼쪽 투수니까 한번 쳐봐라. 그러면서
시즌 첫 경기 4타석에서 2루타 하나와 3볼넷. 물론 상대가 준 볼넷도 있지만 문정빈이 골라낸 볼넷도 있어요. 4출루를 했죠. 16일 경기에서도 2타수 1안타.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날은 5번 타자 3루수. 그러니까 LG는 최소한 멀티는 해야 돼요. 주전 라인업들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포지션으로는 절대 그 LG의 1군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회 초에 박동원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문정빈이 말 그대로 2를 낸 거죠. 김건우 선수는 SSG의 에이스였어요. 실제로 올 시즌 5승을 했고 엄청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풀 카운트까지 간 거부터가 대단한 거고요.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비거리 125m짜리 정말 큰 홈런. 저는요, 이 전날에도 이 2타수 1안타인데 한 타석은 그거였거든요. 희생 플라이. 되게 멀리 나갔어요. 이영빈 선수가 투런 홈런을 치고 이 문정빈 선수가 희생 플라이로 3점을 냈거든요. 둘이서 3점을 다 냈었어요. 전날에도. 6회에도 안타를 날리며 3타수 2안타. 그 다음에 7회 말 수비를 앞두고 천성호와 교체됐다. 연경혁 감독님도 문정빈의 활약을 콕 집어 언급했다. 어제 마지막 연패를 했기 때문에 초반 선취점이 정말 중요했다. 정빈이의 이 투런 홈런으로 경기 흐름을 우리 쪽에서 시작할 수가 있었다. 자, 실제로 주축 야수들이 부상 혹은 체력 문제로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문정빈의 합류가 LG 트윈스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는데요.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가 좀 심하긴 했어요. 뭐가 심했냐면 199점입니다. 뭐 점수가 뭐 269점 이렇게 점수 많이 난 팀들도 있죠. 그런데 가장 심각했던 게 뭐냐면요. 일단 득점이 우리 밑에는 이제 두 팀밖에 없어요. 어제 이제 6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게 조금 그랬는데 홈런이 29개죠. 어제 우리가 홈런을 3개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밑에는 키움밖에 없습니다. 롯데조차도 홈런이 30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런이 되게 적은 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루타도요. 2루타는 꼴찌예요. 지금 2루타 보이시죠? 다 60개, 키움도 62개인데 2루타가 55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냉정하게 홈런을 어제 많이 쳤어요. 그래서 장타율이 저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위네요. 롯데가 3할 8푼 1리, 3할 7푼 8리, LG가 3할 7푼 7리. 어제는 장타율이 많이 올라간 날이었죠. 홈런을 3개 쳤으니까. 키움만 우리 밑에 있어요. 실제로 스태티지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우리의 타격 지표는 리그 6위입니다. 리그 6위. 그것도 수비도 안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모든 지표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점수를 내기 위한 거예요. 안타, 출루, 뭐 도루. 모든 능력은 여기 득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득점은 199점이에요. 우리 밑에는 롯데와 키움. 그래서 스태티즈 기준으로는 LG의 공격력은 6이에요. 근데 제 기준의 LG의 공격력은 8입니다. 출루율이 좋다? 물론 좋아요. 하지만 득점을 하지 않는다면 출루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타율 출루율보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건 OPS예요. 뭐 WRC 플러스는 LG가 높아요. 왜 높을까요? 볼넷을 많이 얻어나가기 때문이에요. WRC 플러스는요. 볼넷을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WRC 플러스만 보면 110, 111, 111이니까 되게 잘하는 거죠. 작년하고 비교해 볼까요? 작년에 118이에요. 별로 차이 없어요. 111이니까 큰 차이 없죠. 근데 어때요? 공격력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작년에는요. 팀 득점이 2025 시즌에 팀 득점이 788점으로 리그 1위였습니다. 그렇죠? 리그 1위예요. 삼성이 우리 밑이었고 그거랑 지금 팀 득점 리그 8이죠. 이게 WRC 플러스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는 WRC 플러스에 너무 맹신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파워, 장타율 중요하다. 장타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움 다음이에요. 키움 다음으로 순 장타율이라고 하죠. 장타력이 없는 팀입니다.
어제 홈런 3개, 이영빈의 홈런까지 홈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는 뭐 득점권도 있어요. 클러치 이제 득점권이니까. 득점권에서는 놀랍죠? 득점권에서 4위예요.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져요. WPA 어쨌든 득점권 상황에서 2할 7푼을 쳤어요. OPS도 0.734.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4위인데 전혀 안 믿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메이저리그는요. OPS 시대, 발사각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투수들의 능력치는 향상되고 이제는 안타도 중요하지만 장타, 홈런이 특히나 팀 성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문정민 선수 현재 OPS가 2.033 물론 이제 이걸 유지하긴 않겠죠. 하지만 문정민은 분명히 장타력이 있는 선수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영빈 선수 보시면 OPS 0.885. 아, 일로 가야겠구나. 이거는 한 번에 보는 게 스태티지가 좋으니까. 타격 LG. 그래서 지금 보면 규정 합하면 자, 일단 오스틴은 당연히 최고고 송찬이도 아직도 2위예요. 문보경이 빠졌는데 아직도 3위고 문성주가 빠졌는데 아직도 4위고 그 다음은 박동원, 박혜민, 홍창기, 오지환, 문정빈이 벌써 9위예요. 이영빈이 벌써 10위죠. 그렇죠? 이래요. WAR도 이주원, 천성호가 12위, 신민재가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거 보지 말고 OPS만 보죠. 오스틴 1.08, 송찬이 0.949. 저는요, 송찬이 무조건 기회를 줘야 된다. 송찬이는 아직도 출루율이 4할 2푼입니다. 부족했더라도 출루율 높으면 써야 되잖아요. 파워도 있어요. 5할 2푼 9입니다. 써야 돼요. 문보경 당연히 0.892, 문성주 좋았고 박동원 OPS 0.651, 박혜민 0.64. 근데 박혜민 수비를 넘사벽으로 잘해. 홍창기 0.615, 출루율이 3할 7푼 우리 출루율이 높죠. 오지환 0.664, 문정빈 2.033, 이영빈 0.885, 이주원 0.670, 천성호 0.725, 신민재 0.531, 최원영은 이제 0.531, 김현정이 0.4, 구본혁이 많이 내려갔구나. 구본혁이 0.666. 우리 라인업은요. 이재훈도 0.5인데 대다수가 OPS가 0.6이에요. 솔직히 OPS가 너무 낮습니다. 그냥 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볼 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게 맞아요. 물론 수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수비 정말 중요해요. 뭐 스태티즈 기록으로 수비는 잘못되었을 수도 있죠. 우리 수비가 마이너스 0.56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와닿지 않는다. 왜냐면 신민재 선수의 작년에 그 수비 억가도 있었죠. 골든글러브를 이제 막 방해할 것 같은 그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실책도 많아요. 35개. 우리 밑에는 한화 37개, 키움 39개밖에 없습니다. 실책도 많은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 선수들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순서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달렸다고 봐요. 물론 저는 문정빈, 이영빈, 송찬이 이렇게 셋은 좀 많이 줘야 되고 천성호도 그래도 외야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주전도 쓰면서.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5명 중에는 가장 기회를 적게 받는 게 제 기준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은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 왜냐? 이 선수들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회를 줘야 되냐? 주전이 부진하고 있을 때. 주전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전이 부진하고 있을 때 언제든 이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는 무조건 결과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한데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